아니 변호사님은 나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지금. 아니 네. 이동욱 그 네. 의사협회 네. 회장이 네. 사실은 그 뭐 자기가 의사 되고 공부하고 한 것은 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줬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없는데 왜 그 사람은요? 왜 정강훈 네가 내 의사 되는데 언제 도왔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삐뚤어서 할까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영의 문제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영의 문제. 예,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네. 사실 그 말에 이동욱 회장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집회 방해하는 모습을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못 봤어요. 아,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은 동영상을 못 봤는데 잠깐 울면서 어. 걸신 들렸다는 말, 안에 집회에 걸신 들린 사람이다는 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울면서 하니까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조나단 목사님 좀 세게 말씀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집회에 걸렸냐? 그러면서 뒷말이 누구처럼 그래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비방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 드렸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가만히 누웠으면 약자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냥 울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선동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동욱 회장과는 저와는 인연이 길어요. 많이 만났다는 게 아니라 2014년도 산부인과 의사회장 그 소송이 의협이 산부인과에서 둘로 나눠졌어요. 싸움이 벌어졌고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 금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동욱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른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에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걸 이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선 그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화문 조국 사태 때 연설하는 걸 저희가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설하고 나서 뭐 본인이 이제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료를 수시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작년 2020년 8.15 때도 저 연락을 좀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렵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미국에 아이를 미국에 보냈다고 했을 때 아까 이은영 사모님 얘기한 걸 이은영 사모님이 저한테 거꾸로 전화해서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동욱 회장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행하고 카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언어가 잘 안 되고 처음 낯선 사람이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디언이 돼준다는 거예요. 후견인처럼. 그렇지. 급하면 연락하고. 지금도 연락 온대요. 오재조 총장님의 사모님이야. 여기 앞에 있는 오재조 총장님 사모님. 사모님 이은영이는요 내 밥이요, 내 밥. 네. 지금도 이은영 이 설교 다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 이은영은요 이제 내일 거기는 주일이잖아. 네. 오렌지 카운에 큰 교회를 빌려서 우리 이 영상을 틀면서 내일 예배를 새로 해요. 네. 지금 여기 토크하는 것도 다 들을 거라고. 그래서 이은영한테 소개를 해서 보냈더니 이은영이한테 가자마자 여기 아는 사람 없냐고 해서 소개를 다 해줬더니 세상 그 사람들 붙잡고 정강훈을 계속 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은영한테 또 항의를 한 거야. 왜 저런 사람을 말이야 왜 소개를 해줬냐고.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인간들은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네. 그 심화부 목사님 교회 네. 모든 코로나 문제를 이동희가 다 해결했습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네. 이동 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동 회장이 여러분 언론 기사 나온 걸 편집해서 늘 했던 자료들을 2020년 2월부터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자문도 구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다가 작년에 9월달에 은평제일교회가 운영 정지를 받았죠. 그때 제가 이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처분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넣습니다. 왜냐 우리 사무장에서 빨리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약식으로 넣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그게 신문길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판사는 불신자, 제가 전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저는 구두 변론을 하고 그 PT
간단한 서면을 써요. 왜 간단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그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김학성 교수의 헌법 논리와 맞아. 예. 그다음에 그 자료는 그다음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싸움의 실제 대상이 검찰이 아니고 질병관리청과의 싸움이었어요. 아이가 4명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학을 했어요. 역학조사 결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보고서예요. 그걸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졌더니 역학 결과가 70%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엉터리한 게 판단 나서 어떻게 되냐? 1심에 무죄, 2심에가 2월 26일 무죄 났어요. 근데 그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추론을 낸 겁니다. 먼저.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쪽에 했을 가능성, 손을 만졌으니까 죽었을 추론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리한 증거만 다 붙입니다. 하여튼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내가 가만히 활동한 걸 보면 한국에서 풀지 못한 난제들 있잖아요. 네. 해수부 장관 그 구속된 거. 네, 그것도 문제를. 내가 동부구치소에 갇혔을 때 그 장관님 나하고 같이 살았거든. 네, 그 감방. 운동할 때 같이 나와서 그래. 목사님, 저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방에 나 같이 좀 있게 해달라고 네. 그 장관님이. 네, 네, 해수부 근데 장관. 그것도 문제로 때렸죠. 네, 네, 제가 이게 했습니다. 다 변했어. 그래서 네. 난제를 푼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님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면서 뭐 심지어 뭐 무례한 뭐 하면서 뭐 목동 이대 말을 항상 이렇게 해요. 네. 목동 이대 사건 그 저 뭐 뭔 사건이 그 이대목 신생아 사망 사건. 신생아 사망 사건도 지가 다 했다 그랬다. 아니 지가 다 했다 소리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저기 심화범 목사님 거기도 심화범 목사님 그 사건도 이미 그때에 변호사님이 거기 변론하러 갈 때에 네. 변호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네. 심화범 목사가 나한테 반대편에서 갈라쳐서 저렇게 하는데 네. 신기가 불편한데 목사님 거기 가줄까요? 그래. 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압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가주라 그랬어. 네. 가서 심화범을 위해서 변론하라 그랬어. 네. 심화범 형님 듣고 있나 이거? 네. 내가 형님 같은 수준이 아니요. 그래서 가신 거야 거기에. 네. 가서 거기서 첫날 운동하고 뭐 해봤자 결국은 법적인 것으로 끝나요. 네.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동우 회장은 모든 법적인 것은 변호사님이 끝장낸 거야 다. 네. 거기 다 무혐의 다 만든 거야.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성희가 지가 다 해결했다고. 언제 지가 다 해결했다 그랬어? 법적인 것만 해결했다 그랬지. 네. 말을 이렇게 꼬여서 비틀어서 한단 말이야. 비틀어서. 네. 이동욱 선생님 그렇게 교활하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가문의 운동에 몇 고물 좀 주워가려고 철없는 또 여자들 말이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말이야 제발 그런 교활하게 하지 마.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해야지. 내가 언제 미국에 아들 간 걸 내가 다 도와줬다 그랬어. 언제 내가 다 도와줬다 그랬어. 처음 갔을 때 이은영 통해서 내가 도와줬다 그랬지. 네. 네. 그때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목사님께서 그 너아라에서 김학성이 토크한 걸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좋은 자료가 있다고 전화 주셨어요. 그걸 갖고 와서 제가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때 이동 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틀려 먹었지. 본인이 한 걸로 해달라는 자체가 인간 아니지 그거. 인간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때는 애국 마음으로 다 모았잖아요. 유리한 자료 다 모아서 저희가 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실은 대선 이긴 것이 목사님이 만약에 3.1절 안 했고 그 다음에 3월 5일 그 기도회를 안 했다면 안 과연 돼요. 단일화가 됐겠냐? 안 돼요. 0.7%밖에 안 됐다면 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조작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때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그걸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고했다는 거 다 알고 잘했다는 걸 알고 그 수고를 모르냐고요. 그걸 놓고요. 네. 정강훈이가 지가 다 했다 그랬다 그랬나? 언제 내가 다 했다 그랬어? 그러나 내가 다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여 사실은. 3월 1일 날 집회 보다가 3월 5일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3월 8일 날
네. 비상 소집해서 우리 교회에서 네. 여기에 약 5천 명을 모아가지고 네.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투표장에 노인정 찾아가라, 봉고차 대놓고 총동원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돈까지 다 뿌려가면서 돈 엄청 수억 들었어요. 그래,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왜? 투표로 가라고 하는데, 누구 찍으라 소리 하는 거 가라고 하는데, 등산로 입구에서 전부 다 투표했어요. 손들어 안에서 빨리 봉고차 타세요. 내가 투표장으로 데려올 테니까. 그리고 등산하세요. 이 운동을 한 사람이 얼마냐? 40만 명이 40만 명. 네. 윤석열 대통령님 듣고 계시나요? 네. 그날 투표 동료를 한 것이 40만이에요. 40만. 네. 40만이 동원돼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서 저쪽 애들이 이번에도 100% 투표 부정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걔들은 설계를 어떻게든 다 드러나서 설계도를 투표율을 74%로 맞췄어요. 74%로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사 동원해가지고 그 출구조사에서 0.6% 이기는 걸로 설계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해놓고 0.6% 이기는 걸 설계했는데 까보니까 거꾸로 저쪽이 점점 부리겠다. 요거는 만들 수 있거든.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에 의하여 투표율이 77%를 가버린 거야. 아, 네. 77%. 누가 뭐라 그래? 누가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도대체가. 맞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맞죠? 마치 우리 6.25 때, 1.4.5 때 부산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움직여서 우리가 막 안보리, 우스쿠란 사태 봤지만 러시아, 그때 소련이 대사가 참전 못해서 네 표가 돼가지고 유엔 참전하듯이 맞아요. 바로 그날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사태가 그 전날에 됐잖아요. 그렇지. 제가 사전 투표해 보니까 프린트에 안철수 사태가 찍혀요. 그런데 어떤 게 발견됐어요? 안철수 사태 안 한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됐잖아요. 이걸 했다가 목사님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전격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원의 영의 힘이었고, 그 원천은 저는 목사님과 광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했지만은 나는 행동으로 이 후보 단일화 시키려고 워커힐에서 5번 했어, 행사를. 한 번 할 때 돈 5천만 원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후보 단일화를 협박해가지고, 아멘. 심지어 임명진 목사님이 안철수 쪽에 갔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작전부에서 간 거예요, 사실은. 뒤에 그 모든 활동비도 내가 다 냈어요. 이래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이래 가지고. 네. 정말 뭘 정신 나가지고. 그런데 뭐 강화문이 뭐 지들이 뭐 다 해냈다. 그래, 지들이 다 해냈다고 어쩔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된 것은 지금 된 게 아니고 3년 전에 2019년도에 1월 달에 내가 연설하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연설문을 튼 것이 그때 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걸로 대통령 결정된 거예요, 그걸로. 네. 왜 떠들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국민들도 모르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누가 했어? 내가 최초로 딱 뽑아 올린 거예요. 맞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신난다. 한번 들어봐요. 이것이 대통령 잠깐도 결정.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모든 분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 SK 기업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신기술에 대하여 폭풍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국 제품을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쳤다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의 5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까? 이것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5.18 같은 소리.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지켜냈던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있게 해야지. 대색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어 도약하는 해가 될 야야 것입니다. 그만해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먹는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개소리 같은 소리. 이게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직접 한번 이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연설, 바로 이것이 연설입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 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경제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이번에 문재인이가 내쫓은 검사님들이여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문재인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만. 자, 이것이 왜 역사의 터닝 포인트인가?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잘 들으세요.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또 김건희 여사님도 잘 보세요. 특별히 여의도에 있는 이준석 돌만이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왜 역사의 터닝 포인트냐 하면은, 여기는 유치원 애들도 다 알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여기 가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90%가 다 친박이야, 친박.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박근혜 탄핵된 걸 억울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90%가.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강문에서. 왜? 윤석열 이놈이 박근혜를 잡아넣었다 이거야. 이것을 방향을 확 바꿔서 윤석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영상을 틀고 난 뒤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예? 저 서울역 조원진 이쪽한테. 왜? 아니 정강훈 목사는 박근혜 좋아한다면서 왜 저 윤석열 철천지 원수 윤석열을 띄우냐고. 이걸. 나는 그때 왜 띄웠냐. 보세요. 박근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걸 난 그때 아는 거야. 아멘. 절대로 다른 사람은 해결 못해. 자기가 사건을 저지른 사람만이 해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아멘. 그리고 이미 윤석열의 연설을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미 벌써 윤석열 속에는 뉘우치고 있었어. 내가 문재인한테 속아서 박근혜를 잡아넣었다는 것을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영적 감각이 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윤석열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 아멘. 이걸로 끝난 거야. 이걸로 끝난 거야. 이걸로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아멘. 그럼 만약 이걸 바꿔 생각해봐요. 그날 내가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윤석열 연설을 들고 우리 윤석열로 가자, 윤석열 지켜내자, 이게 안 했으면, 자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누구냐? 서울역에 있는 조원진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조원진을 찍을 사람들이요 30만 표 이상 찍는다. 내가 가만 안 뒀었으면.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박근혜 팬이니까. 그런데 조원진 이번에 표 몇 표 나왔어요? 2만 표. 이것을 만든 것이 정강훈 목사가 만든 거야. 이것을. 아멘. 정신 차려야 돼.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시고 정중히 예의를 해야죠. 그거는 내가 부탁할 것은 그것이야. 맞죠? 아멘. 그러나 여기서 아직도 친박, 아직도 그 박근혜한테 우리 그네 이런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박근혜를 못 살려내. 지금 현실 보세요. 현실. 역사는 현실로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박근혜가 살 수 있지. 살 수 있죠. 이미 쟤들은 보험 들려고 겁먹어서 박근혜를 다 사면 복권까지 다 했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다시 깜빵 가야 돼.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재수사 한다고 또 한다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그때 내가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서울역에 조원진이가요 30만 표 넣는다니까. 거기다가 또 뭐냐, 박근혜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겨요. 내가 그때 이 행사를 안 했으면요, 박근혜 천재입니다. 박근혜 지금 병원에서 사무 먹고 나와서 바로 조원진한테나 아니면 신당을 만들어버립니다. 신당 만들어서 움직여버리면 최소한 박근혜가 신당 만들어버리면 300만 표 이상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과 당선 안 돼도 괜찮아. 박근혜가 다시 신당을 만들어 움직여버리면, 왜?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놓고 조원진 세우든지 세워놓고 아니면 뭐 김경재를 꼬셔서 세우든지 해놓으면은
박근혜도 인간인지라 자기 자존심은 살잖아요. 봐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300만이 생겼어. 이걸 인간인지라 하고 싶은 충동이, 나는 박근혜 속에 들어가서 목욕까지 하고 나온 사람, 훤하게 따라서 이걸 내가 차단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300만 표 얻는다고 해서 억울함을 못 풀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야 억울함을 풀어. 그래서 박근혜가 이 정치 무대에 못 나오도록 내가 미리 방어를 해버린 거예요. 방어를.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빨리 1000만 명을 조직해야 돼. 안 그러면 촛불 시위한테 져버려요. 촛불 시위 나옵니다. 저희들 반드시 나옵니다. 1000만 명을 빨리 조직해야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해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사실 오늘 그 이동욱 회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영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혼에 뭐가 개인적인 게 들어간 겁니다. 이동욱 회장이 처음 왔을 때, 광화문 집회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얼굴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화를 낼 때는 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영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 안에 누구든지 교만의 영, 분열의 영, 혈기의 영은 쫓아내도록, 그래서 다시 이동욱 회장과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이동욱 회장은요, 벌써 그때 우리 주일날 여기에 토크하기 위해서 내가 모셔가지고 설교 마친 뒤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동욱 회장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 청와대석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어버려요. 이 설교를 못 들으면요,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장로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서 그때 벌써 내가 설교 안 듣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애국운동으로 나왔지만 애국운동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조직 만들려고 나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차려버렸어. 벌써 알아차렸는데, 자, 우리 변호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